10월 19일 일요일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라리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비에도는 3-4-3 전형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빌드업 중심의 축구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 압박에 쉽게 흔들린다. 밀리치는 2선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지만 전환 타이밍이 빠르지 않아 공격 리듬이 끊기는 경우가 잦다. 차이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리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박스 안 결정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덴동커는 중앙에서 라인을 조율하지만 순간적인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강력이 벌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특히 3백 구조상 중앙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상대가 미드필더를 한 명 더 투입해 중원을 장악하면 오비에도는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볼 점유율을 내주는 순간 후방 라인의 안정감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에스파뇰은 4-2-3-1 전형을 활용하며 중원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일시적으로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오며 볼 소유 구간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 움직임은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빌드업 구간에서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하비 푸아도는 좌우 이동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순간적으로 오비에도의 수비 간격을 벌려 침투 공간을 만든다. 페페 밀라는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템포 전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오비에도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특히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며 중원을 돕는 순간 에스파뇰은 수적 우위를 통해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한다. 결국 점유율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에스파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오비에도의 3백 수비는 전환 속도와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반면 에스파뇰은 페르난데스의 전술적 움직임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비에도의 체력 저하가 드러나면서 경기 주도권은 에스파뇰에게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볼 소유율을 통한 경기 조율 능력에서 앞서는 에스파뇰이 웃을 것이다. 세비야는 4-2-3-1 전형으로 중원 장악과 전진 템포의 강점을 보인다. 이삭 로메로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고 타이밍 좋은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알폰 곤잘레스는 중원에서 볼을 받아 방향 전환을 빠르게 수행하며 전개 템포를 유지하는 연결골이다. 바르가스는 측면 돌파 시 폭발적인 스피드와 크로스 정확도를 갖추고 있으며 세컨드 찬스를 창출하는 감각이 뛰어나다. 세비야는 홈에서 전진 패스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빈도가 높고 빠른 패턴 전개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한다.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좋아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좋아 경기 후반의 득점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마요르카는 4-2-3-1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체력 소모가 심각하다. 이 팀은 스페인 본토에서 가장 먼 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거리 원정 시 비행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크다. 이 피로는 체력 저하로 직결되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라인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테오 조셉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둔화되고 마무리 집중력이 떨어진다. 아사노는 돌파 속도는 있으나 팀 전반의 템포가 느려 역습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잦다. 파블로 토레는 중원에서 패스를 이어가지만 세비야의 압박 앞에 쉽게 끊기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 무엇보다 리그 최하위권 20위까지 추락한 현재 팀 전체의 분위기와 멘탈 컨디션이 최악이다. 선수단이 경기 초반엔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한계에 부딪히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세비야는 홈에서의 템포 유지력과 전방 압박 완성도로 마요르카를 몰아붙일 것이다. 마요르카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심해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체력 관리 모두에서 세비야가 우위를 점하며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바르셀로나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짧고 빠른 원투 패스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팀이다. 레반도프스키는 문전 움직임이 유기적이며 제공권뿐만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세컨드 전개를 이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페란 토레스는 반대 측면으로의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 폭을 넓히며 측면 간격을 벌려 수비 블록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리듬 조절자 역할을 수행하며 템포 변화와 침투 타이밍을 동시에 제어한다.
특히 오른쪽에서는 윙과 풀백의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쿤데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오버래핑하며 레반도프스키와 이선 자원들이 만들어내는 삼각 전개는 압박 해제 후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라인을 오른쪽으로 끌어모은 뒤 페란 토레스가 있는 반대편으로 전환시키는 패턴이 바르셀로나의 핵심 루트다. 공격 루트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로나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한 번의 전환으로 기회를 만들어낸다. 지로나는 3-4-3 전형을 활용하지만 수비 블록 간격이 넓고 하프스페이스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바나트는 측면 커버에서 적극적이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 전환 상황에서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스프리아는 전방 압박은 활발하지만 수비 가담 시 포지셔닝이 불안정해 2차 라인 연결이 자주 끊긴다. 비첼은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은 있지만 전진 패스 각도를 만드는 시야가 제한적이라 공격 템포를 이끌기 어렵다. 특히 이반 마르틴의 결장은 중원 밸런스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지로나는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하며 측면 돌파를 막기 위한 더블 커버가 자주 늦는다. 결국 수비 라인이 벌어지고 중앙 커버가 늦어지며 박스 근처에서의 압박 밀도가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바르셀로나는 측면 침투와 전환 템포에서 완벽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반면 지로나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중원 밸런스 붕괴로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초반부터 바르셀로나가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동시에 앞세워 홈 팬들 앞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비아레알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며 공격 전개를 만들어가는 팀이다. 특히 예레미 피노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통하는 폭발적인 가속과 침투 타이밍으로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매우 날카롭다. 페페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동시에 시도하며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개에는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빠르고 이선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하다. 양쪽 풀백은 하프라인 위에서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해 측면 공간을 넓히고 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비아레알은 상대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연속적으로 침투해 기회를 창출한다. 최근 피노의 경기 감각이 절정에 올라와 있으며 빠른 전환 속도로 베티스의 포백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 템포와 세밀한 연계 모두 완성도를 보이며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베티스는 4-2-3-1 전형으로 경기의 중심을 중원에서 잡으려 하지만 전개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에르난데스는 포스트 플레이에서 팀의 볼 연결을 돕지만 속도감 있는 돌패는 한계가 있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측면에서 공을 잡고 커트인하는 유형이지만 마무리 선택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로 셀소는 경기 템포를 잡아주지만 전진 패스 시 타이밍이 늦어 상대 압박에 막히는 장면이 많다. 베티스의 수비진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해 측면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 특히 라인을 내리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강역이 벌어지며 상대의 측면 침투에 대응이 늦어진다. 결국 상대가 측면 압박을 강화하면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비아레알의 높은 점유율과 압박을 버텨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아레알은 클래식한 4-3-4-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베티스는 전환 속도와 수비 커버에 불안이 겹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피노의 절정의 컨디션과 게의 공격 전환 감각이 맞물리며 비아레알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구조, 활동량, 경기 집중력 모두 비아레알의 우세가 뚜렷하다. AT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점을 꾸준히 쌓아가는 팀이다. 그리즈만은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템포를 조절하고 줄리아노 시모네는 역습 시 전광석화 같은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빌드업의 균형을 잡으며 볼 전개 과정에서 압박 회피 능력을 발휘한다. 특히 두 줄 수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른 전환으로 이어지는 역습 루트는 상대의 수비 블록을 한 번에 흔드는 위력적인 패턴이다. 알렉스 베나는 인프런트 프리킥 감각이 탁월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세트피스 상황마다 실질적인 득점 기대값을 높인다. 렁글레의 결장 공백은 로뱅 르 노르망이 충분히 커버 가능하며 공중볼 대응과 커버 타이밍 모두 안정적이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가져가며 상대의 볼 순환을 끊고 역습 루트를 빠르게 연결하는 전형적인 실리적 운영이 완성되어 있다. 결국 AT 마드리드는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와 높은 집중력으로 경기 전체 리듬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오사수나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 밸런스를 맞추지만 전방 전환 속도와 마무리 정확도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부디미르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지니지만 전방 압박 기여도가 낮아 공격 연결이 끊기기 쉽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볼 처리 속도가 느려 템포가 끊긴다. 루벤 가르시아는 좌우 전환과 세트피스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3백 수비진은 라인 강역이 자주 벌어지며 빠른 역습 대응에서 후방 커버 타이밍이 늦다. 결국 오사수나는 AT 마드리드처럼 전술 완성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중원 압박이 약하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전환 속도를 막아내기엔 현실적으로 버거운 흐름이다. AT 마드리드는 전술적으로 완성된 두 줄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압박할 것이다. 오사수나는 수비 전환 속도와 조직력 모두에서 밀리며 홈팀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다. 결국 효율적인 경기 운영과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AT 마드리드가 실리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AT 포메이션은 3-4-1-2이며 핵심 수비수 아펑그루버의 결장으로 수비 라인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 라파비르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볼 터치가 길어 전방 유지력이 떨어진다. 헤르만 발레라는 2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중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빌드업 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수비진의 간격 붕괴로 인해 역습 전개 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특히 아펑그루버의 부재로 인해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3백 라인은 간격 유지가 느슨해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압박 대응력이 떨어지고 측면 전환 시 조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수비 중심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전방 압박 강도도 낮아져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엘체는 홈이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흐름을 쉽게 되돌리긴 어렵다. 오사수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알렉스 베렌게르를 스테어로 변칙적으로 펄스9 형태로 기용하며 공격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베렌게르는 원래 윙포워드 출신으로 순간적인 가속력과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이 뛰어나 수비 뒷공간 침투에 특화된 자원이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전방 압박과 돌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든다. 마루안 산나디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빌바오는 하프스페이스 점유 능력이 뛰어나며 점유 후 컷백 루트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리듬을 보인다. 특히 베렌게르와 이냐키 윌리엄스의 스피드 조합은 엘체의 느린 3백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상대를 흔드는 플레이가 정교하게 완성되고 있어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빌바오는 공격 전개 속도와 체력 유지력이 모두 안정적이며 수비 전환 속도도 엘체보다 확연히 빠르다. 엘체는 핵심 수비수의 결장으로 인해 라인 간격이 무너지고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반면 빌바오는 베렌게르와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 공격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 경기는 수비 구조의 안정감과 전환 템포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며 빌바오가 원정에서도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엘체의 수비 붕괴는 빌바오의 스피드 공격 앞에서 다시 한번 드러날 것이다. 셀타비고는 3-4-3 전형을 유지하며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는 팀이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 압박 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이하고 아스파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 패스를 주도한다. 특히 아스파스의 침투 타이밍은 여전히 라리가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킥 찡도는 박스 안팎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수비와 공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셀타비고의 홈 경기력은 리그 내에서도 까다로운 수준이며 홈팬들의 강한 응원과 에너지로 인해 상대가 전반 중반 이후 체력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도 이 구장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던 이유가 바로 그 압박감 때문이다. 오늘 경기 역시 소시에다드가 이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소시에다드는 4-1-4-1 전형을 유지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강력이 쉽게 벌어진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측면에서 커신과 볼 운반, 능력은 탁월하지만 원정에서는 상대 압박에 밀려볼 터치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쿠보 타케우사는 빠른 돌파로 공간을 노리지만 셀타비고의 하프라인 압박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살릴 만큼 여유로운 볼 간수가 어렵다. 베냐트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이끌지만 원정에서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템포를 잃고 패스 성공률이 급감하는 문제를 보인다. 특히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원정 승률이 급격히 하락하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체력적으로도 중후반 이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해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셀타비고는 홈터세와 응집력으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소시에다드는 원정 환경에서 경기 운영 리듬을 잃으며 체력 저하와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받을 것이다. 결국 오늘 경기는 전술보다 환경과 집중력이 승패를 가를 경기로 셀타비고가 강력한 홈 에너지를 등에 업고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